복권을 살 때마다 약간의 조급함을 느끼면서 거의 몰래 사듯이 누가 볼까 조금 부끄러운 마음으로 복권을 산다면 당신은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판매원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메시지가 당신도 모르게 실제로 당신이 끌어들이고 싶은 것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학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새 단어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전에 당신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새 단어를 알아도 결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 느낌을 알고 있을 겁니다. 가까운 누군가가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거나 행운을 잡거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인생을 바꿀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은 미소를 짓고 축하해주고 기쁘다고 말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나는 아니지? 그리고 그 질문을 다 끝내기도 전에 더 오래되고 더 차갑고 더 설득력 있는 또 다른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만약 그 목소리도 네 안에 살고 있다면 이 말을 잘 들어줬으면 해. 너는 혼자가 아니야. 게다가 그 목소리는 수년간 내게 거짓말을 해왔어. 이제 마지막으로 복권을 샀던 때를 생각해봐. 그 순간에 네 마음은 정말 어디에 있었지? 아마도 풍요로움이나 감사함에 있지는 않았을 거야. 늘 하던 이번엔 운이 따를까 하는 생각이었어. 순진한 말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것을 드러내는 말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마다, 달마다 우리가 미지근한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태로 복권을 사.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의 확신은 아니야. 그냥 혹시 몰라서 사는 사람의 태도야. 마치 누군가가 우산을 들고 하늘이 미안해서라도 비가 오길 바라는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있어. 양자 물리학의 특정 해석들과 오래된 영적 전통들 모두가 아주 구체적인 한 가지 생각에 동의해. 푸뉴의 정은 지폐에 반응하지 않아. 그 지폐를 건네는 너의 내면 상태에 반응하는 거야.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수년 동안 신호를 기다려온 너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봐. 기회 하나, 행운의 한 방. 외부의 무언가가 결국 네가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해 줍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밖에 있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건 네 안에서 시작됐을 거야. 그게 도냐, 카르멘이 이해한 거였어. 번호는 바꾸지 않았어. 추첨은 바꾸지 않았어. 그 소망 뒤에 있던 사람이 바뀌었어. 이 영상도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또 다른 영상이 되지 않게 댓글에 적어줘. 나는 받을 준비가 됐어. 그리고 그 네 마디가 풍요와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너의 첫걸음이 되게. 똑같은 두 개의 씨앗을 상상해봐. 하나는 메마르고 딱딱하며 차가운 땅에 떨어져. 다른 하나는 비옥하고 잘 준비되어 생명으로 가득한 땅에 떨어져. 씨앗은 완전히 똑같아. 하지만 하나만 실제로 자랄 가능성이 있어. 네 복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 네가 복권을 심는 땅은 추첨이 아니야. 그건 바로 너야. 바로 그 순간의 네 감정 상태야. 그리고 어쩌면 너도 모르게 네가 그렇게나 바라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땅에 수년 동안 씨를 뿌려왔을지도 몰라. 지금부터 내가 말할 내용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왜냐하면 문제가 운도, 복권도, 복권을 산 날도 아니었다면 결국 남는 가능성은 단 하나뿐이거든. 네 안에 그 결과를 맡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야. 그 생각이 불편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좋은 소식이야. 그 장애물이 네 안에서 생겼다면 너도 바꿀 수 있어. 그리고 그 변화는 새 단어로 시작돼. 새 단어는 올바른 순서와 적절한 상태에서 말하면 평범한 구매를 푸뇨와 조화를 이루는 행위로 바꿔줘. 수년간의 연습이 필요하지 않아. 어떤 비밀단체에 속할 필요도 없어. 소수만을 위한 특별한 지식을 공부할 필요도 없어. 내게 필요한 건 현재에 머무는 거야. 그리고 정확한 순간에
그 세 마디 말을 하면 돼. 네가 곧 알게 될 내용은 감정 상태가 우리의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오늘날 신경과학에서 연구하는 원칙들을 모아놓은 거야. 그리고 하와이에서 안데스까지 다양한 영적 전통들이 수세기 동안 간직해온 가르침들도 함께 담겨 있어. 카발라에서 복음서까지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같은 생각을 가리키고 있어. 인간과 풍요의 관계는 결코 단순히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만 달려있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그것을 하느냐에 달려있었어. 이것들은 피상적이거나 순진한 의미에서의 마법의 말이 아니야. 어떤 문장을 3번 반복한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해결책이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 이건 열쇠. 그리고 열쇠는 문을 만들지 않아. 문은 이미 존재해. 열쇠는 단지 이전에 닫혀있던 곳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줄 뿐이야. 이 세 단어도 정확히 그런 식으로 작동해. 각 단어는 돈과 풍요, 그리고 너 자신의 정체성, 무엇보다도 네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능력과의 관계에서 각각 다른 틈을 열어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외부 탓으로 여기기 때문이야. 그들은 완벽한 숫자를 찾아야 한다고 믿어. 완벽한 순간, 완벽한 기회,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정확한 조합. 하지만 더 중요한 무언가를 주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려 할 때 어떤 내면의 상태에서 그러고 있나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티켓을 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구해줬으면 좋겠다는 느낌에서 말이죠.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아서 기적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절망감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삶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놀라게 할 수 있다는 느낌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행동이 같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상태가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작은 연습을 해보길 바랍니다. 몇 초 동안 눈을 감아보세요. 가게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복권을 살 돈을 손에 쥐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순간을 느껴보세요. 그 돈을 바라보세요. 보통 우리는 돈이 사라진다고 봅니다. 우리는 돈을 잃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손을 떠나는 금액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보세요. 그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돈은 이미 역할을 했습니다. 이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미 교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돈은 본질적으로 순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돈은 한 곳에 가만히 머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상자에 보관된 씨앗은 결코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흙과 접촉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돈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당신이 주는 금액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고르는 숫자가 아닙니다. 추첨 날짜도 아닙니다. 화요일이나 금요일에 복권을 사는지도 아닙니다. 진정한 힘의 핵심은 훨씬 더 미묘한 무언가에 있습니다. 돈이 손에서 손으로 넘어갈 때 당신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채 수천 번이나 보내온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질문은 당신은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두려움의 메시지인가요? 흡입의 메시지인가요? 내가 갇혀 있어서 이 일이 꼭 일어나야 한다는 메시지인가요? 아니면 신뢰의 메시지인가요? 아니면 열린 상태의 메시지인가요? 혹시 자신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의 메시지인가요? 여기 첫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단어입니다. 아마도 수백 번이나 말했을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 힘을 진정으로 이해해 본 적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 가지를 이해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는 감사 인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건넬 때 습관적으로 하는 감사 인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그 감사 인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는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이미 딴 데가 있는 그 감사 인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름,
우리는 전혀 다른 감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갖기 전에 태어나는 감사입니다. 결과를 보기 전에도 진짜처럼 느껴지는, 결과에 의존하지 않는 감사입니다. 이미 무언가가 오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의 감사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편지를 받고 그 안에 좋은 소식이 들어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열기도 전에 미소 짓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팔이 닿기도 전에 이미 포옹을 느끼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 감사함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연구원 조 디스펜자는 수년 동안 우리의 감정 상태가 우리의 인식, 결정, 그리고 우리가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생각 중 하나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는 것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미리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그의 마음은 다른 상태에서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외부에서 무언가가 와서 자신을 구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미 그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그 일이 오면 그때 나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아, 이 상태에서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결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를 필사적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뢰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기회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고마워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결핍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일이 꼭 일어나야 하니까 고마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받을 마음이 열려 있으니 고마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삶과 관계를 맺는 위치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멀리 있는 것을 쫓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다가올 수 있는 것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 생각이 현대의 자기개발 흐름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의 2000년 전 마가복음은 다른 말로 비슷한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완전히 다른 두 길입니다. 하나는 영성에서 온 길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마음을 관찰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길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행동하는 내면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거의 아무도 묻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첫 번째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수는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다면 내면에 모순이 존재하게 됩니다. 당신의 한 부분은 문을 열지만 다른 한 부분은 그 문을 닫아둡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어오라고 부르면서도 동시에 안에서 문을 잠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단어가 함께 작용합니다. 각각이 역할을 합니다. 각각이 가정의 다른 부분을 엽니다. 이제 당신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도냐 카르멘이라고 부를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녀는 매주 복권을 한 장씩 샀습니다. 예외 없이요. 늘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몇 년이 흘러도 그리고 큰 당첨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손녀와 복권을 사러 같이 갔어요. 그리고 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거침없는 솔직함으로 그녀에게 아주 단순한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 정말로 당첨될 거라고 믿으세요? 도냐 카르멘은 완전히 말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대답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대답은 불탄했어요. 아니요. 사실 저는 당첨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희박한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샀어요. 혹시나 해서. 그건 정확히 믿음은 아니지만 미지근한 희망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그건 의심이 섞인 바람이에요.
그날 밤 그는 다른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는 표를 바꾸지 않을 거예요. 번호도 바꾸지 않을 거예요. 가게도 바꾸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하던 마음가짐은 바꿨을 거예요. 다음에는 기회를 애원하는 듯한 느낌 없이 구매할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는 3마디 말을 했어요. 천천히, 의도적으로, 온전히 현재에 집중한 채.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는 1등 상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전에 무시했던 기회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전에 듣지 못했던 대화들, 전에 관심 없이 지나쳤던 가능성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딸이 예상치 못한 월급 인상을 받아 가족 전체의 경제적 상황이 나아졌어요. 우연이었을까요? 직접적인 결과였을까요? 도냐 카르멘은 결코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늘 뭔가 말했죠. 그날 이후로 풍요로움이 예전에는 눈여겨보지 않던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풍요로움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애초에 거기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네가 마침내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웠을 때 풍요로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제 2번째 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봤습니다. 잠시 동안 강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거꾸로 놓인 컵을 상상해 보세요. 몇 시간 동안 비가 내려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하지만 그 컵은 여전히 비어 있어. 비가 없는 게 아니야. 물이 없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릇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야. 많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 그들은 풍요를 원해. 그들은 기회를 원해.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원해. 하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닫혀 있어. 왜냐하면 수년 동안 그건 나 같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야 같은 메시지를 쌓아왔기 때문이야. 남들은 더 운이 좋아. 나는 그런 걸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아. 그리고 그런 말들이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버려. 네가 받는다고 말할 때 그 벽들을 허물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내 삶에 공간이 있다. 다가올 수 있는 것을 거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야. 그건 한 단어일 뿐이지만 정체성의 깊은 변화를 의미해. 왜냐하면 너는 허락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가 기꺼이 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3번째 단어에 도달했어. 가장 깊고 가장 큰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지.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껴. 심지어 그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껴. 마치 속에서 즉시 목소리가 튀어나오듯이. 그런 말 하지 마. 그건 이기적이야.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아. 그리고 바로 그 저항에서 진짜 내면의 작업이 시작되는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을 느꼈다면 주목해봐. 왜냐하면 그 반응은 멀어지라는 신호가 아니라 바로 거기에 막힘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야.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 그게 네가 더 중요하던 의미는 아니야. 이건 자만이 아니야. 이건 오만이 아니야. 이건 네가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인생이 주는 것을 받는 거지. 절대 오지 않을 허락을 기다리게 멈춰야 해. 그리고 이제는 항상 너를 위해 준비되어 있던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야. 심리학의 다양한 흐름들, 루이스 헤이와 같은 저자들, 수피즘 같은 전통, 그리고 어니스트 홈즈의 마음의 과학과 같은 접근법들은 모두 놀라운 한 가지 생각에 동의합니다. 풍요로움은 사람들을 벌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주가 누구만 편애해서도 사람들을 피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풍요로움을 막는 것은 대개 내면의 필터입니다. 조용히 반복되는 믿음. 나는 충분하지 않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그리고 그 믿음은 닫힌 문처럼 작용해. 그래서 나는 자격이 있어 라고 차분하고 온전한 의도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예쁜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야. 그 필터를 안에서부터 해체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 여기서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중요한 점이 있어. 그리고 이건 아마 네가 들어왔던 끌어당김과 풍요에 대한
많은 부분과 모순돼. 대부분의 의식들은 네가 상을 시각화하고 결과에 집착하고 당첨 번호를 계속해서 상상하라고 말해. 이 의식은 정반대를 제안해. 세 단어를 말한 후에는 놓아버려. 결과를 놓아버려. 그 복권을 놓아버려. 모든 일이 네가 상상한 대로 정확히 일어나야 한다는 집착을 놓아버려. 왜? 왜냐하면 한 가지 결과에만 필사적으로 집착하면 자신도 모르게 풍요가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라고 말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건 역시 결핍에서 비롯된 거야. 진짜로 믿는 사람은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할 필요가 없어. 풍요로움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길이 있다는 걸 이해하지. 풍요로움은 상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기회를 통해서도 찾아올 수 있어. 네 상황을 바꿀 제안일 수도 있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돈이 돌아올 수도 있어. 딱 맞는 순간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완전히 닫혀있던 문이 열릴 수도 있어. 신뢰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올지 결정할 필요가 없어. 그저 왔을 때 맞이할 수 있게 열려 있으면 돼. 그리고 바로 그 신뢰가 네가 키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내면의 상태 중 하나야. 방금 배운 것은 마법의 공식이 아니야. 이것은 풍요로움과 관계를 맺는 또 다른 방식이야. 감사는 충만함에서 공간을 열어줘. 받는다는 태도가 그릇을 준비해. 나는 자격이 있다는 이제 더 이상 좋은 것들에서 배제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줘. 그리고 결과를 놓아주는 것이 과정을 완성해. 왜냐하면 그곳에서 신뢰가 더 이상 생각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경험이 되는 거야. 결국 끊임없이 보장을 필요로 하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야. 그건 숨은 조건이 붙은 계약일 뿐이야. 다음에 복권을 살 때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지 마. 몇 초만 멈춰봐. 숨을 깊이 들이쉬어. 손에 돈이 있음을 느끼고 그 돈이 이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 그 돈이 의도를 심고 있어. 그 다음에 온전히 집중한 채 말해. 감사합니다. 받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놓아줘. 씨앗이 싹이 텄는지 확인하려고 매일 아침마다 땅을 파헤치지 않잖아요. 땅이 제 역할을 해줄 거라고 믿는 거죠. 풍요도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해요. 아는 사람을 한 명 떠올려 보세요. 오랫동안 변화를 찾고 있었던 누군가를요. 원형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요.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며 자신을 묶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방금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변화를 찾고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더 평온하게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더 풍요롭게 살기를 꿈꾸는 그 사람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든 항상 같은 곳에 머무르게 된다고 느낍니다. 아마 이 메시지가 바로 그가 들어야 했던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삶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 또한 풍요로움의 한 형태입니다.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줄 때, 당신은 우리가 이 영상에서 말한 원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움켜쥐지 않습니다. 흐릅니다. 그리고 더 자유롭게 흐를수록 다시 돌아올 공간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이제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을 잠시 곱씹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잠시 멈춰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세 단어를 반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받겠습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 고무한 만트라가 아니라 오늘부터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한 의식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이세요. 변화는 당첨되는 날 시작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부족함에서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신뢰로부터 살아가기 시작하는 날 시작됩니다. 다음에 당신이 복권을 손에 쥐게 될 때 이 점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두려움에서 행동하고 있는지, 확신에서 행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복권은 하나의 문이 될 수 있지만 그 문을 건널 때 당신이 선택하는 상태가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진정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이 세 단어를 다시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받겠습니다. 저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이 아니라 풍요로움을 살아가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